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영규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29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네,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 아침 뭐가 불타는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네. 불을 태울 수가 없어요. 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꺼져 버렸네. 이불 속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이 꼭 필요한 그런 날씨고요. 불금이라는 게 뭐 진짜 뭐 활활 타서 불금은 아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를 또 그래. 진지하게 받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네. 일단 전국에 비가 다 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주와 영동에는 최대 40mm 좀 많죠. 네.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5 내지 한 20mm 네. 그리고 전국에는 5mm 안팎. 뭐 네. 약한 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우산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봄비 보건님께서 딩하 이렇게 해주셨네요. 딩하, 예. 딩하.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기온은 아침에 조금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 추워서. 추워서. 네, 그래서 예. 약간 좀 어제보단 좀 두텁게 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 아직 5월 안 됐으니까 이제 봄비라고 봐야겠죠. 예, 서울이 현재 12도고요. 대전 음. 11도, 뭐 부산도 16도 정도. 음. 낮 기온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좀 약간 설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막 크게 오르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보다는 좀 쌀쌀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봄은 봄이니까 네. 너무 또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가야겠죠?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이 시간에 가장 핫한 검색어 딩딩 실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뭐 요즘 키워드들이 워낙 핫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죠? 아, 지금 네. 아까 딩하 하고 나니까 약간 네. 경쟁이 붙었어요. 네. 지금 아니에스님이 우왕 안녕하세요 딩딩 하고 네. 마중물님은 아예 교가를 부르고 계시고 아, 어려운 건 너무 싫어 하면서 딩딩 해주셨습니다. 무섭네요. 네. 오늘 뭐 승기용님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네. 자, 그럼 첫 번째 실검 가보겠습니다. 룰루랄라님은 우산 챙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 뭐 이것만 챙겨도 오늘 하나 건져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실검은 바로 돌고래 부대 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우리 뉴스가 더 연성화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엄중한 상황이죠. 돌고래 부대 출동은 뭐 돌고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쇼 뭐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군사용 돌고래가 네. 발견됐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군사용? 예,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인데 그렇죠. 예. 흑해 쪽에 보면은 네.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시니까 들어가야 돼. 네. 제가 지도를 좀 띄워놨습니다. 아니 돌고래를 전쟁에 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러시아죠 여기가. 네. 여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여기가 무슨 반도? 크림? 생크림, 크림 반도. 여기가 흑해인데 여기가 세바스토폴이에요. 아 이게 탁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다가 네. 지난 2000 여기죠. 여기 세바스토폴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세바스토폴입니다. 아. 요 주변에서 민간 위성 업체가 위성으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돌고래 우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돌고래. 근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사실은 이게 과거 냉전 시기에 돌고래 부대를 운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크림반도 강제 병합할 때 같이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 전에 소련 시기에는 네. 돌고래 부대가 있었고 네. 우크라이나가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크림반도 네. 원래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인간의 치료 목적으로 돌고래를 사용했대요. 치료, 그러다- 정서적 치료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다가 2014년에 다시 러시아가 이제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군사 목적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 음. 그래서 여기 돌고래 어떤 감시 자산이 있는데 네. 그 감시 자산이 이번에 또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돌고래를 투입하고 아니 있는 게 저는 아니냐. 아직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돌고래가 그럼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탐지 역할을 한다고 탐지. 하고요. 아. 돌고래는 이 수중 음파 탐지 아니 우리 저기 소나? 관세청이나 네. 공항에서 후각을 개를 통해서 마약 탐지견이 그렇죠. 하듯이 마약 탐지견 있죠. 그 개를 물속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대신에 물속에서는 이 수중 음파 탐지에 특화된 돌고래들이 이게 눈 감는 거지 이러고 자 이러면서 뚜뚜뚜뚜뚜뚜뚜 저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좌표를 찍어준대. 아 진짜요? 그래서 난 이제 몰랐네. 가가지고 여기가 너 간첩이야 지금. 너 손가락 찔러서 미안하고 계속 손가락 간첩을 찾아. 네. 돌고래가 부표를 거기다 띄운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애들이 뭐 있나 보네 하고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육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신호 왔다 발사 그러면 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군사적 용도로 네.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제가 보면 이게 동물을 이제 전쟁에 사용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음. 보면은 좀 어떤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돌고래뿐만 아니고 뭐 다른 동물도 많이 쓰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사실은 아까도 개 얘기했지만 네. 우리도 군사견은 다 있죠. 어느 그렇죠. 나라나 예. 뭐 군견. 군견들, 네. 이게 탐지견들 다 있고 음. 과거에 이제 뭐 비둘기를 뭐 연락병으로 썼다는 그거 영화에 기록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많이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게 전투병과로 쓴 적도 있습니다. 전투병과? 예, 네. 과거에 그 과거도 아니죠. 지금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음. 새 몸에 이 폭탄? GPS랑 폭탄을 싣고 야, 이제 너무했다. 좀 잔인하죠. 네. 그래서 새를 좀 테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인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새가 안테나 달고 날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뭐야 저 새는 뭐지? 그랬더니 잡아갖고 사살했더니 폭발했다는 거예요. 새가. 그래서 좀 새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죠. 예, 근데 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팔레스타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하마스라는 또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팔레스타인 역사는 나중에 좀 다뤄드릴 텐데 당시에는 이 당나귀에다가 당나귀. 폭발물을 달아서 이제 이스라엘군 진영으로 보내는 거기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벽이 있거든요. 네. 그걸 팔레스타인 월이라고 하는데 당나귀가 이제 좀 방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중국에는 너무 동물이 많죠. 네. 중국에는 원숭이 부대가 있다고. 원숭이 부대. 뭐 이런 식의 역사들이 있는데 김정훈님께서 돌고래들 그만 좀 괴롭혔으면 뭐 특히 일본 뭐 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또 이제 폭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아니에스님이 네. 댓글 뭐라고 다셨냐면 돌고래뿐만 아니고 벨루가도 동원된다고 하던데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러시아가 지도를 봐야 되겠다. 이 러시아가 보면은 여기가 흑해잖아요. 네. 내해죠, 내해. 네. 예. 여기서는 이제 돌고래 쓰고 이쪽 죄송합니다. 이쪽 북극해 쪽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벨루가를 쓴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그 서식지에 따라서 좀 달리 운용한다고 하는데 아니스님이 많은 또 정보를 알고 계셔서 네. 저도 깨알 TMI 전해드렸고요. 미유미유님이 음. 다른 동물들도 이용된 적이 있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인간도 동물이긴 한데 네. 동물 중에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들긴 생각이 합니다. 들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좀 러시아가 이제 감시 자산을 또 활용한다는 게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네. 얼마 전에 러시아의 그 기함, 그러니까 군함 중에 대장인 모스크바함. 모스크바함이 가라앉았어요. 네. 우크라이나한테 공격을 받아서 사실은 허를 찔린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좀 실패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돌고래까지 동원해서 군함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딩딩 실검 돌고래 부대 출동 여기 알아봤고 네. 다음 실검은 뭘까요? 두 번째 실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검 미국 마이너스 성장. 미국 마이너스 성장한 게 어제 간밤에 나온 소식인데 사실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두 예, 번째 간밤에 게. 나온 소식인데 사실은 미국이 좀 잘 뭐 회복하고 있지 않았어? 뭐 이런 시각들이 많았죠. 아니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많이 올리겠다, 우리 예. 금리 더 빨리 올리겠다 했던 데는 본인들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게 미국은 괜찮아. 음. 미국은 잘 회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좀 올려도 뭐 음. 크게 타격 없고 물가만 딱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한 니네 거죠.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어쩌겠냐? 그렇죠. 할 건 해야지. 뭐 알아서 따라와 이런 상황이었잖아 네. 느낌이. 근데 이제 지난 1분기 1, 2, 3월 달에 어떤 성적을 봤더니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이 전분기 대비고 연율로 환산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분기 연속 코로나 때문에 한번 세게 맞았었거든요. 2020년 초에. 그런 다음에 급 반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6분기 연속으로 계속 경제 성장을 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6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연율이란 말을 좀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국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성장률 집계 방식이 좀 다르죠? 예, 집계 방식이 달라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1.4% 성장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1년 전체로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2, 3, 4분기 모두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평균 내도 마이너스 1.4%가 그렇지. 되죠. 그래서 미국은 아예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면 몇 퍼센트 성장이 될까라는 연율로 바꿔서 아예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1분기 그 기간만 보는 그렇죠. 거고 예. 미국은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가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이제 이해가 쉬운지는 좀 논란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뭐 미국처럼 마이너스 1.4% 이렇게 가다 보면 연말에는 올해 한 해가 마이너스 1.4%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1분기 성적이 마이너스 1.4%, 1분기 굉장히 안 좋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 기준으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야 그럼 1분기 1.4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합치면 마이너스 5%라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건 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그거는 좀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또 미국 증시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아까 그 얘기랑도 관련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래프. 모처럼 네. 이렇게 빨갛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중심이죠. 3% 이상 올랐고 그다음에 S&P 500도 2.47% 올랐습니다. 모처럼 만에 반등을 한 건데 아니 경제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요. 증시는 왜 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이거?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수치를 뜯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1.4%가 왜 나왔냐? 이렇게 열어본 거네. 이게 칼로 쫙 해가지고 열어본 거지. 배를 갈랐네. 네, 배를 갈랐더니 사실은 이게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더라. 왜요? 왜냐?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 2.4%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때 이제 막 쇼핑 세일 하잖아요. 그때 대목이 올 줄 알고 기업들이 재고를 엄청 사놓은 거야. 너무 땡겼구나. 너무 땡겨놓은 거야.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다 남았죠, 그대로. 다 그만큼 안 팔리고. 그렇죠. 근데 올해가 됐는데 그럼 재고를 또 사? 재고 안 사죠. 구매가 줄었겠네. 창고에 가득 쌓였는데 뭘 또 사겠어요.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 아까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금 같은 거 많이 지급을 했단 말이죠. 아니 미국은 한 가구당 몇 천만 원씩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총 다 우리로 치면 몇 천만 원씩 줬어 한 가구당.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정부가 야 이제 좀 그만 줘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하면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이제 가고 돈 좀 써볼까 하고 물건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야. 수입을 많이 했구나. 엄청 수입을 한 거지. 근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러시아 저러고 있지. 그렇지.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지. 수출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많이 사놨는데 네. 비슷하네요. 재고 쌓이는 거. 그렇죠. 근데 물건 안 팔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잘 뜯어본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 물건을 많이 사는 게 이게 소비 회복의 징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같기도 하네. 듣고 보니까. 나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기업 투자가 늘었어요. 기업들이 우리도 이 딩딩 대학도 굉장한 또 이 저희 많은 투자하고 많은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그잔도 다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스티커도 그렇고. 그만해 이 사람아. 그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돈 쓰는데 이거 장사 안 될 거면 투자하겠어요? 근데 그 기업 투자가 9.2%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몸 좀 풀고 장사 좀 해볼까? 지금 약간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구나. 라는 판단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고 특히 이제 기술주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네. 지금 빌로바 TV님께서 야 천조국은 다르네 하면서 땀을 이렇게 두 방울 흘리셨고요. 네. 또 데드크로스님은 미국의 금융놀이에 놀아나는 지구촌 국가들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야 사실 이 소식이 좀 관심이 가실 수 있겠는데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미국이 뭐 성장률이 나랑 뭔 상관이 이런 분들 계신데 이게 좀 우리 일반 국민에게도 사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만 좀 짧게 짚어주고 좀 다른 다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왜 저희가 이제 실검에서 하느냐 하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먼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회복이 몸이 덜 풀렸는데 갑자기 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미국이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막 생각만큼 빨리 올리는 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2분기까지 좀 보고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5월 달은 이제 금리 올리기로 이미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 소식과 함께 그럼 네. 우리 이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한번 짚어보고요. 빌로바 TV님이 스티커 좀 뿌리죠. 굿즈 좀 뿌리시지 이렇게 2번이나 또 분노의 댓글을 다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네. 딩딩 대학의 구독자 수가 지금 이제 8,000에 육박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어떤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0,000명 이벤트를 준비하고 10,000명 있습니다. 이벤트를 지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도 이제 괜히 이제 찍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죠. 다 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는 거라서 네. 여기에 이제 스티커에다가 네. 이제 티셔츠 이런 거 다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 감성의 또 딩딩이 네. 저긴 또 이거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예. 딩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널리 좀 알려줘서 구독과 좋아요 음. 해서 10,000명이 빨리 달성이 되면 네. 바로 이제 이벤트를 드릴 수 있다. 말하는 지금 사실 보고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모시고 와도 아, 금방 올라가거든요. 금방 가지, 뭐, 네, 좀 사실. 부탁드리면서 다음 실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실검인데 이거 오늘 우리 썸네일 제목입니다. 네. 자, 드디어 마스크 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마스크 해제. 이 마스크가 좀 혼선이 있었죠. 그 인수위하고 또 방역 당국이 좀 달랐어요. 근데 오늘 이 중대본에서 회의 직후에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건지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금요일 발표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막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스크 이렇게 벗고 하고 가는 거지. 이렇게 같이 할 필요 있나? 네. 예. 어쨌든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얘기인즉슨 실내에서는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실내는 아직 좀 벗긴 부담스럽죠, 네. 사실. 예, 여러 사람이 몰려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실외도 그럼 어디까지를 실외로 볼 것이냐. 아니 실외는 그냥 밖에 나가면 실외인 거지. 근데 그렇게 기준이 생각하기 필요해요? 쉬운데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거랑 아, 그치. 그건 진짜 안전하지.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실외에서 10명이서 막 뭉쳐서 돌아다니는 거랑 어떤 게 더 10명이 강강술래하고 이러면 강강술래는 전 못 본 것 같은데 길에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집회나 행사, 그다음에 뭐 대형 뭐 공연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지금 마스크 벗는 게 유력해진 이런 상황에서 네.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스크를 벗는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딘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니 우리 염 총장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데 있죠. 어떤 그 놀이공원 같은데.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놀이공원 가면 이제 아이들이랑 가면 기념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다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캐릭터나 이런 데서 좀 환하게 웃으면서 기념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양 총장은 어때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운동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호리호리 하잖아요. 원래는 삐쩍 말았지. 지금도 삐쩍 호리호리. 꼬랐지. 지금도 호리호리한 거 지금도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근데 좀 이게 운동할 수 있는 좀 데를 가고 싶다. 야외에서 운동할 수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달리기. 마스크 벗고 이제 달리는. 그렇지. 네. 그렇군요. 지금 마중물님이 네. 노래방 하셨는데 노래방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마스크 벗으시면 실내는 안 되고. 룰루랄라님이 이제 롯데월드 가면 마스크 벗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오늘 발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기준이 나오겠죠. 네,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이 롯데월드에 몰렸다 하면은 사실은 이런 기준에 따르면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얘기한 건데 파가 나뉘네요. 보면은 조수용님이랑 지금 고고고님은 안 하던 등산 가서 좋은 공기, 한강 가서 뛰고 싶어요. 약간 스포츠파. 스포츠파. 그리고 이제 저 아니에스님은 음악 페스티벌 많이 기대합니다. 뭐 이런 거 약간 저처럼 약간 그다음에 핫 버터 드럼님께서 롯데월드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이 놀이공원파와 스포츠파로 좀 나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빌로바 TV님이나 마중물님은 뭐 노래방 햄버거집 같은 또 실내 공간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기대하는 네.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졌어요 마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500,
60일 만에 이제 마스크를 만약에 벗게 되면 벗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떨까?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어제 라디오 출연해서 네. 마스크 5월 말에 벗는다는 방송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 인수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한 달 뒤에 벗는다고. 아,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갑자기 또 다음 주에 벗는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 전문가들도 입장 차가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좀 싸늘한 시선이 있습니다. 뭐냐? 인수위와 이제 지금 정부,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간의 약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K 방역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K 방역 상징은 이제 낮은 확진자, 네. 낮은 치명률, 네.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뭐 마스크까지 벗고 마스크 프리 일상 회복이지. 일상 회복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를 어. 가지고 정치권에서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지금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마지막 있어요. 점을 찍는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그렇죠. 걸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쿵이님도 정치 방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로 네가 정치 방역이야 하고 아니야 네가 정치 방역이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쵸. 이게 사실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럴수록 전문가 집단이 좀 중심을 잡아 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문제는 전문가도 의사협회는 시기상조라고 하고 네. 또 어떤 또 감염병 전문가들은 뭐 괜찮다고 하고 맞아요. 예. 이러니까 사실 더 혼란이 빚어지는 것 혼란이 같습니다. 좀 빚어지고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크지만 조건을 좀 걸 가능성이 크다. 내가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한번 해제하게 되면은 다시 돌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새 정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또 혼란이 또 있을 수 있고 좀 잘 정리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신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무지개님께서 문보우님이 페스티벌 가면 떼창 함성 가능할까요? 박수만 쳐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도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야구장 같은 경우에서도 실외에서 이제 함성 응원이 이제 허용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예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 뭐 음악 콘서트장에서도 함성 응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기사들이 추측성 기사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데 야외에서라도 10명이 넘어서 모이면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애매하지. 페스티벌은 막 스탠딩 같은 거 하면 막 밀집돼서 그렇죠. 하잖아요. 예. 룰루랄라님이 영화관에서 팝콘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밀집한 도심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정확한 지침이 나올 겁니다. 양초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 칠판을 잠깐 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김도희 PD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손을 떨면서 막 지금 글씨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이게 절절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좀 가주시죠. 네. 지금 마침 또 이 저희가 이제 마블 개봉 콘텐츠 홍보 이렇게 지금 지령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거? 화이트보드도 하나 좀 사야겠다. 너무 비방송용인데. 네. 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일단은 저희가 사실 마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5월 4일 날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딩딩 대학도 이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특별편 이제 어린이날 특집이죠. 어린이날 특집. 물론 이제 어린이가 보기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마블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 2면은 사실은 그 전에 마블 영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사실은 마블을 포기했어요. 야. 너무 많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야 좋다. 이왕 지금까지 안 본 건 오케이.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2를 한번 보고 싶다. 이번에 마블에 한번 입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저희가 착추려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5월 4일 정도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블과 관련된 또 재미난 사실들 또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또 마블 팬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영화가 아닙니다. 근데 마블을 사실 이해하려면은 과학부터 인문학부터 역사까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다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컨텐츠를 쭉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양자역학을 조금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양자역학이 그 얘기도 저희가 이어서 왜 멀티버스인가 그 얘기 저희가 이어서 해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실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오늘 발표 중요하다. 마스크 벗을지 안 벗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이제 넘어가야 될 것 자, 같은데. 이 뉴스를 어렵게 만드는 빌런들 저희가 딱 잡아가지고 뽀개드리는 코너. 잡아서 매어치고 네. 초크하는 그런 초크하는, 코너입니다. 네, 지식시키는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